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김창옥 대표 뉴욕 강연 영상 있잖아요. 네, 세바시 강연이었죠. 당신도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의미심장했는데 이걸 오늘 좀 같이 자세히 보려고요. 아, 네. 그 강연 저도 봤는데 재밌으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뭐 관계나 소통 아니면 또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려움,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진짜 잘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유머도 많은데 그 안에 뭔가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메시지들을 좀 뽑아서 우리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강연이 그냥 뭐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너머의 것들,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남녀 간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유머 감각 얘기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 유머가 맛도가지. 이게 다 잘 사는 삶이랑 연결된다는 걸 특히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빗대서 설명하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면서 그 속에 숨은 핵심, 그걸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잘 산다는 거랑 부자는 다르다, 이거요. 네. 그거 저도 인상 깊었어요. 그쵸. 돈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김창욱 대표가 잘 산다는 건 관계가 좋다. 이거고 부자는 그냥 돈이 많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잖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이걸 좀 섞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돈만 많으면 다 잘 사는 거라고. 그렇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근데 강연에서도 나오지만 돈은 엄청 많은데 관계는 엉망이라 불행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뭐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아서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삶의 만족도는 결국 관계에서 온다. 이걸 되게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약간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어요. 강의 현장에서 기혼 여성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남편한테 아직 여자로서 사랑받는다고 느끼냐고. 네. 그거 진짜 좀 놀랍던데요? 한 10% 정도만 손들었다고 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답하는 비율은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한 80%의 여성들은 어쩌면 남편 생각과 다르게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었죠. 이게 관계 속에서 서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 간극이 생각보다 크구나 싶어서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이 통계가 그냥 누가 착각한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걸 줄이려면 서로 얼마나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소통의 중요성. 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관계가 좋은 것, 다시 말해 잘 사는 것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인 거고요. 하긴, 관계가 어려운 건 낯선 환경에 가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민 얘기 나올 때. 맞아요. 그 부분. 더 넓은 세상 보려고 이민 왔는데 막상 언어 때문에 더 좁은 세상에 갇힌 것 같다. Sorry, thank you, discount 이 세 마디만 반복하게 된다는 얘기.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서 정말 그렇겠다 싶었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더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이민 초기에 익숙한 방식이 안 통하는 환경에서 위축되는 거, 뭐 표지판 하나 읽는 거, 가게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다 스트레스잖아요. 네네. 근데 김 대표는 이걸 그냥 뭐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보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봤죠? 더 중요한 건 그 사회의 어떤 비언어적인 규칙이나 가치관, 유머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포함하는 문화적 언어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문화적 언어? 네. 그 표현이 딱 좋네요. 단순히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네. 그 문화의 맥락을 읽어야 진짜 소통이 되는 거고, 그래야 낯선 곳에서도 관계를 잘 맺고, 뭐랄까,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김 대표는 이걸 개인 차원의 공공유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고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뭐 이런 뜻으로 들렸어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런 소통 문제는 사실 이민 상황뿐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특히 부부 사이 같은. 네. 그래서 강연에서 남녀 간의 소통법에 대해서도 되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요. 예를 들면 남성들은 똑같은 말이라도 약간 명령조로 하면 거부감을 느끼지만 좀 존중해주면서 부탁이나
제안 형태로 말하면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그 예시 기억나요? 10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랑 웃으면서 여보, 한 달에 한두 번은 좀 일찍 들어와 주면 안 될까? 호호? 이렇게 말하는 거. 네, 맞아요. 그 차이죠. 후자처럼 말하면 상대방 자존감도 지켜주면서 내가 원하는 걸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건 뭐 남녀 관계 아니더라도 모든 관계에다 통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관계 초반에는 외모 같은 게 중요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결국 중요한 건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잖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것. 네. 근데 여기서 예쁘게라는 게 뭐 아첨하고 가식떨라는 게 아니라 진짜 상대방 감정을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태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때 말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표정이나 말투,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이라는 것도 지적하고요. 아, 맞아요. 비언어적인 거. 진심은 사실 그런 걸로 더 잘 전달되니까요. 남편이 오늘 저녁 매운탕 먹을까? 했는데 속으로는 별로 안 내키지만 그래도 살짝 웃으면서 어머, 당신 좋으면 나도 좋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작은 변화가 관계에 되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예시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사소한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 관계가 좋은 상태, 즉 잘 사는 상태를 만드는 거겠죠. 그러네요. 아, 그리고 소통 얘기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머였어요. 아, 유머. 네. 강력한 도구죠. 유머 감각 좋은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또 여자들이 유머 있는 남자 좋아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현실적인 분석이죠. 그러면서 자기 유머 감각은 사실 어머니한테서 온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아, 그 어머니 이야기 진짜 인상 깊었어요. 아버님 때문에 되게 힘드셨는데도 유머를 잃지 않으셨다는. 네. 홍삼 선물 보냈더니 느그 앱이 저런 거 많이 먹으면 죽을 때 언능 안 쥐죠. 이렇게 답장하신 거. 그거 듣고 진짜 웃음이 빵 터졌는데 동시에 뭔가 찡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유머의 힘인 것 같아요. 그냥 웃긴 얘기하는 걸 넘어서 그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좀 소화하는 뭐랄까 심리적인 장치 같은 거예요. 고통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지혜. 네. 어머니의 유머는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방어 기제였을 수도 있고 또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을 수도 있죠. 이게 또 생각해보면 잘 산다는 게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만 한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의미를 찾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깊은 얘기네요. 강연 후반부에는 그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네. 심리학 용어죠? 동생 태어나면 첫째 애들이 느끼는 상실감, 질투심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이걸 이민자들이 겪는 자존감 하락 문제랑 연결시킨 게 되게 신선했어요. 네. 이 용어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갑자기 환경이 변해서 내가 원래 누리던 관심이나 인정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그 심리 상태. 네. 김 대표는 한국에서는 잘 나가고 인정받던 사람이 미국 와서 언어 같은 것 때문에 좀 위축되고 약간 주변인처럼 느껴지는 경험, 이걸 그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에 비유한 거죠. 아, 그렇게 연결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이민자들이 겪는 그 복잡한 감정을 이런 학문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니까 또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딸아이 유치원 처음 보낼 때 얘기요. 아이가 불안해하면서 아빠한테 계속 자기를 봐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그걸 묘사할 때는 진짜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확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식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그 부모 마음, 특히 이민 가신 부모님들은 더 공감하셨을 거예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김 대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엄마도 나를 40년 넘게 저렇게 애틋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겠구나 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관계의 또 다른 면이죠. 나를 만든 그 근원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결국 잘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 감사함, 그리고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계좌이체라는 말로 표현한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표현 좀 재치 있죠.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데 그걸 현대적으로 계좌이체라고 표현하면서 그 마음에 대해 뭔가 실질적으로 보답하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들렸어요. 맞습니다. 결국 이 강연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잘 산다는 건 결국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 좋은 관계라는 건 효과적인 소통, 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어려울 때 같이 웃어넘길 수 있는 유머,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근원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오늘 김창옥 대표 강연을 쭉 다시 짚어보니까 뭐 소통 기술이나 유머의 중요성도 물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특히 좀 힘들 때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그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게 울림이 컸어요. 네. 결국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어쩌면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가는 가장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자, 여러분도 이 강연에서 얻은 생각들을 바탕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내 삶에서 마음으로든 아니면 뭐 실제로든 깊은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계좌이체하고 싶은 소중한 관계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